별로의 아태 영 리더스 포럼 제주, 오늘 저는 개회식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은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2021년 첫 번째 개최입니다. 1년 반,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을까, 그 활약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아태 영 리더스 포럼 제주는요,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시니어 멘토들과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평화화, 환경, 그리고 청년과 일자리 등 현재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논의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함께 또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본 포럼을 주최하신 분이시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문대림 이사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 기관인 동아시아 재단의 김성환 이사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세키 요시아스 주재국 일본국 총영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하셨어요. 그리고 도의회에서 강충영 의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굉장히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오영희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김태엽 서귀포 시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청년 서포터즈 여러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또 함께 좀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포럼의 현장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이라는 포럼 주제와 함께 이틀간 펼쳐질 세션을 소개하는 주제 영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요. 네, 개회식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간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대 우리 문대림 JDC 이사장님 개회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문대립입니다. 제1회 아시아태평양 영리더스 포럼 제주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어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님, 강충룡 의원님, 오영희 의원님, 임정은 의원님, 그리고 김태엽 시장님, 일본국 총영사 이새끼님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본 포럼을 함께 만들어주신 특별자치도, 유엔 해비타드 한국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APLN,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시아재단의 대표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포럼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주관사 동아시아재단 김성환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제주는 환경, 평화, 청년과 일자리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미래 세대 청년 리더와 현 세대의 시니어 멘토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변화의 필요를 공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본 포럼은 아태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을 모색하고 시니어 멘토와 청년 리더의 지혜를 모아 그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급격한 산업화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환경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심각한 기후위기, 세계 곳곳이 분쟁과 심화되는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위기, 팬데믹으로 전 인류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하는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국적을 초월한 지혜와 연대 그리고 실질적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 지구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 2050년경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질 특별대담에서 본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래의 빛이 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공히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세상이 되는 초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래 세대 청년들이 본 포럼을 통해
앞서 생각하고 함께 논의하고 먼저 행동하는 특별한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JDC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첫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년 계속될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제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문대림 이사장님, 본 행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미래의 희망이 되는 또한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36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셨어요. 또한 김성환 동아시아재단 이사장님이시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셨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 재단을 대표해서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제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을 대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과 문대림 JDC 이사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로 인해 유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며 전 세계 많은 지역사회에 참혹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고조되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대규모 분쟁이 글로벌 화약고 지역에서 발생하진 않을까,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진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급속한 속도로 악화해서 많은 전문가는 기후재난이 이미 시작했다 혹은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현재 위기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찾는 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야기하는 대가를 지불할 세대는 현재의 청년 세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 세대가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번에도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되짚어보면 청년이야말로 항상 중요한 진정과 발전을 이루어낸 역동적인 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청년들의 힘, 즉 오랫동안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청년들의 힘을 모아서 이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때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제주가 청년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공동의 전략을 도출해내는 장이 되기를, 이를 통해서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이끌어낸 메시지와 전망을 등불로 삼아서 청년이 앞으로 글로벌 사회의 리더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환영사를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동아시아 재단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재단은 2005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인적 그리고 지적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이 동아시아 재단의 설립 목표였습니다. 동아시아 재단은 동아시아 재단 정책 논쟁과 글로벌 아시아와 같은 출판문들을 통해서 아시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그리고 지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활동은 바로 청년 세대 육성 사업입니다. 글로벌 아시아 리더십 포럼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아시아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 그리고 국제 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턴십과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 아시아의 리더가 될 학생들의 재능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 드릴까 합니다. 자리해 주신 모든 전문가, 청년 지도자, 학자, 학생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포럼을 제1회 아시아태평양 영리더스 포럼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애써주신 JDC와 협력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다양한 위험 요소에 처해 있는 지금의 우리들, 그중에서도 고용시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힘드실 텐데 청년 시대가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청년들이라 믿는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아태 영 리더스 포럼 제주의 첫 개회를 축하해 주시는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분께서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샛별 배송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 마켓컬리의 김수라 대표님께서 축하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켓컬리 대표 김슬아입니다. 먼저 아태 영 리더스 포럼 제주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청중 여러분, 그리고 이번 포럼을 주최해 주시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빠르게 변한 전통산업 체계,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필수가 된 ESG 경영 등 뉴노멀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앞으로 청년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다가올 미래 패러다임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청년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다양한 도전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폭넓은 인사이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청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 시대가 직면한 평화, 환경 등 여러 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올바른 가치를 지닌 미래사회의 모습을 논의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창업, 스타트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태 영 리더스 포럼 제주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서 사회적 문제와 변화에 대한 많은 청년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 시대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공통해법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수라 대표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또 멋진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멀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셨는데요. 불과 12살의 나이에 바이바이 플라스틱백이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포브스가 선정한 여성 인도네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여린 10인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발리의 비닐봉지를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는 청년 환경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멜라티 위즌입니다. 축하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멜라티라고 하며 현재 바이바이 플라스틱백 유토피아의 본사가 위치한 인도네시아 발리아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영상을 남겨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먼저 제
1차 아태 영 리더스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온 진심을 담아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청년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변화에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활동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12살 때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그때 사업을 시작하고 팀원을 조직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변화를 향한 선명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포럼에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찾을 차례입니다. 이번 포럼이 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지 체감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갈망하는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셔서 목소리를 내시고 투표권을 행사하시고 매 순간 주어지는 나의 선택권을 활용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미래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발리에서 성공적 개최를 기원드리며 포럼이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저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가 끝난 후 진정한 변화를 위해 여러분들이 보여줄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리에 있는 저 멜리에트의 메시지는 여기까지 짧게 줄이겠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로 기조 연설이 이어지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의 대명사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온라인 화상으로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준비가 되셨다면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introduction. 네. Thank you. 초대 감사드립니다. 문대림 이사장님,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계시고 존경하는 동아시아 재단의 김성환 이사장님, 그리고 전 외교 차관님, 내외 기빈 여러분, 먼저 2021년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영 리더스 포럼 제주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또한 아주 중대한 현 시점에서 아태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연설하게 된 것은 저희 개인적으로도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가고 싶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일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최 기관인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JDC와 주관 기관인 동아시아 재단에 특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동고동락해 주신 모든 협력기관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평화를 만들고 또 청년과 학계와 정부와 민간 분야와 국제기관, 비정부기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내외기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다양한 세계적 문제들과 점증하는 불확실성이 혼재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경제, 사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계속해서 어렵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태풍, 폭염, 홍수, 화재, 그리고 가뭄 등 이 모든 극한 기후의 규모와 빈도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간의 갈등, 영내 분쟁 이런 것들도 같이 심화되면서
우리에게 절실한 전 지구적 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과학 기술들이 우리의 소통 방식, 일상생활 그리고 업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명기술, 그리고 로봇 분야에서 광범위한 발전이 나타나면서 국가, 도시,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주요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속가능성, 평화, 세계 시민의식, 동반자 관계, 협력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다져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포럼의 대주제인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변환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협력을 한층 더 배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세계 시민 의식이 굉장히 유용하며 청년들이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밝은 미래로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이기빈 여러분 그리고 청년 리더 여러분들 올해로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팬데믹 상황은 여전히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과 사회와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에 심각한 고난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5천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500만 명이 넘는 비극적인 사망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고난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 성장에 지대한 악영향과 글로벌 수요 공급망의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기존에 분명 존재했던 불평등을 극대화하는 그런 작용도 있었습니다. 보건, 노동, 부동산, 식량, 젠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불평등을 더욱더 심화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세계적인 발전 상황 속에서 회복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계속해서도 앞으로도 지고지난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특히 백신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서 팬데믹의 시대가 연장되는 현 상황을 본다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전 상태로의 복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보다 친환경적인 복원을 해야 됩니다. 지속가능한 복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코로나 백신의 평등한 분배 그리고 코로나 백신 불평등에 저희가 직접 맞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더디고 너무나도 불평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급박한 임무는 이 코로나19 백신 문제이며 다자적 협력과 중요한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공고하고 협력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전 세계 지도자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케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유엔 글로벌 목표의 혁신적 청사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면적 대응에 나서야 되며 평화, 안보 구축에 나서야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를 마주하게 되면서 분열, 지구온난화,
그리고 점증하는 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재확인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단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세상을 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다자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함께 동시에 기아와 빈곤을 타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며 공공위생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행동을 이끌어내고 교육을 확장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속가능성, 안보, 협력, 포용, 평화, 그리고 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동적인 국제 질서야말로 전 인류와 지구에 절실한 것입니다. All needed for all.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지구 전체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에 대한 전 세계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193개국이 뉴욕에서 2015년 9월에 채택한 SDG는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SDG는 우리 인류와 우리 지구에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협력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SDG의 두 가지 철학적인 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SDG가 채택된 지 6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는 SDG를 바탕으로 산모 사망률, 빈곤, 기아, 수질, 위생 개선 등의 분야에서 여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전의 수준은 분야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분쟁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SDG 이행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루어낸 진전이 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 민간 분야, 비정부 기구,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SDG 17번 목표를 보시면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및 기타 여러 분야와 함께 SDG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17번 목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식, 전문성, 기술, 그리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해서 모든 국가들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 리더들이야말로 이런 파트너십 노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 저는 청년과 여성이 아주 중요한 존재다. 이들이 있어야 세계의 가장 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난제라고 하면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처, SDG 실현, 평화 구축, 그리고 분쟁 해결 등등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청년과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리 신장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실 청년과 여성이 75%, 전 세계 인구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청년과 여성의 참여와 권리 신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그리고 평화 구축 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변화의 주체이자 미래의 역동적인 세계 시민으로서 청년과 여성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시민의식에 대해서 잠깐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 시민의식은 우리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 세계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개념입니다. 세계 시민은 자신을 어떤 한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인류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정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 시민은 다른 국가와 문화를 이해하고 용인합니다. 또 우리 지구와 성평등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시민은 민족의 이익, 개인의 이익이라는 좁은 시각을 벗어나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계 시민은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젊은 세계 시민들의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세계 시민의식을 주요한 비전으로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반기문 세계시민센터를 창립해서 사무총장 시절의 임무를 이어가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이 센터는 여성과 청년이 자신의 운명 그리고 자신들의 존엄성에 대해서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엔과 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아태 영 리더스 포럼과 또 오스트리아의 반기문 센터야말로 저는 이 차세대 리더들의 참여 그리고 이들의 권리 신장과 행동을 이끌어내서 유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십 노력의 자연스러운 동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트너십, 지속가능성, 세계 시민의식, 그리고 평화의 정신을 기치로 협력한다면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 리더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신세대 지성인들과 행동가들이 필요한 시기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성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 행동할 행동가들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열 열쇠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굴하지 않고 일어나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평화 구축,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면 우리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아, 빈곤, 성차별이 없는 세상, 그리고 아무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비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응해서 지구 온도 상승치를 1.5도씨로 제한하고 후손에게 전해줄 회복 탄력적인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습니다. 또 함께 한다면 우리는 오랜 분쟁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저는
UN SDG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이야말로 우리를 단결시켜 줄 수 있는 두 가지 큰 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이 우리의 상호 연결성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는 이때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구를 보호하고 번영과 포용을 확대하고 여성 권리를 증진시키고 공공보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태 영 리더스 포럼과 같은 중요한 포럼과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이야말로 이런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엔의 글로벌 목표들이 지역 차원의 과업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아태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good speech. 다시 한번 큰 좋은 연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조 연설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특별 대담이 있는데요. 특별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장에 자리하신 분들 외에도 줌으로 입장하신 온라인 참관단 그리고 유튜브 중계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방 혹은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이나 의견들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 보셔서 이렇게 좀 댓글들을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1회 아태 영 리더스 포럼 무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대단하신 분들이 대담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또 제주도까지 오셔서 우리 청년 서포터즈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또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본 대담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시고 또 현실에서 적용해 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대가 정리가 되는 대로 특별 대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내일까지 또 중요한 세션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면서 본인 거 더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